봐. 서로 다른 세 개 주사위니까 주사위에 이름을 좀 붙여. 가급적이면 이렇게 쓰세요. A 주사위, B 주사위, C 주사위. 동시에 던지는 건데 적어도 주사위 한 개가 홀수의 눈이 나오는 거. 이거 봐봐. 이 적어도란 얘기는 최소한이란 얘기거든.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나눠봐. 홀수가 몇 번 나오는 것도 가능해. 한 번만, 그죠? 한 번. 아니면 홀수가 몇 번 나오는 것도 가능해? 두 번. 아니면 홀수가 몇 번 나오는 것도 가능해? 세 번. 환장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원래대로 하려면 홀수 한 번에 짝수 두 번 나오는 거, 홀수 두 번에 짝수 한 번만 나오는 거, 다 홀수 나오는 거를 각각 구해서 합쳐야 돼요. 그렇잖아. 적어도는. 알겠지? 근데 이렇게 하기가 너무 귀찮잖아. 그래서 잘 봐. 이런 경우는 차라리 반대를 구하는 게 훨씬 편해. 적어도 하나가 홀수 나온다의 반대가 뭐야? 그치? 모두 짝수. 이거는 쉽거든. 그럼 물어볼게. 여기에서 짝수 나오는 케이스가 몇 가지 경우? 여기는. 그것들을 막 가지치면은 여긴 세 가지인데 거기서 또 세 가지 가지가 또 세 가지 가지 하니까 총 몇 가지 경우 나와? 그치? 여기에 27가지. 그러면 이거를 직접 구하지 않고 반대를 구했으니까 전체를 구해가지고 이 전체를 다 구하는 거지. 전체 경우에서는 몇 가지예요? 얘가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뭐야? 6이지. 얘도 이렇게 6 3번 곱하면 얼마게?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216에서 방금 구했던 27을 뭐 하면 돼요? 빼시면 됩니다. 적어도 빼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적어도 뭐뭐뭐 이렇게 나오면 그것들을 다 구하기가 힘드니까 반대로 구해서 빼도 돼. 그래서 정답이 얼마냐면 216에서 27을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적어도는.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았어요? 적어도? 그렇죠. 이런 거 한 적 있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189예요. 맞지? 189. 이렇게 정리해둡니다. 일단 명심할 거는 적어도가 나오면 반대를 구해서 빼는 게 빠르다. 그러면 23번으로 갑니다. 23번. 의미 없는 해보지 뭐. 봐봐. 일단은 전개할 때는 A랑 B 중에 하나를 뽑아야 돼요. A를 뽑거나 B를 뽑거나 두 가지 경우가 생기거든. 근데 여기다가 이제 P 더하기 Q 더하기 R이니까 이것도 셋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고, 여기는 X 더하기 Y 더하기 Z니까 셋 중에 하나를 뽑아야 돼. 원래 이거 전개하면 생기는 항의 개수는 A 아니면 B 둘 중에 하나를 뽑고, 얘는 PQR 중에 하나를 뽑고 X, Y, Z 중에 하나를 뽑아서 이렇게 하면은 항의 개수가 18종류의 항이 나오죠. 근데 지금은 이제 조건이, 얘들아, A를 포함하려면은 여기서는 내가 A 또는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누구 선택해야 돼? A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강제로. 여기는 무조건 A를 하나 뽑아야 돼. 이건 정해진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아무거나 뽑아도 되니까 몇 가지 경우? 세 가지. 여기서 또 몇 가지? 세 가지. 그리고 곱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거 하나, 그리고 세 가지니까 몇 가지예요? 9가지입니다. 여기가 이제 9가지죠. 다음 두 번째는 P를 포함하지 않는 건데, 생각해봐. P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P를 뽑으면 안 되잖아. 근데 P를 안 뽑으면 누구랑 누구 중에 하나 뽑아야 돼? Q랑 R 중에. Q랑 R 중에니까 P를 안 뽑으면 여기는 몇 가지 경우 생겨? 두 가지예요. 여기서는 A, B 둘 중에 하나니까 두 가지. 여기서는 셋 중에 하나니까 세 가지. 이렇게 곱하시면 됩니다. 이게 12가지. 왜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니? 이렇게 돼요. 12가지. 됐나요? 그래서 합치니까 얼마야? 12가지. 21가지네. 그렇죠? 21가지. 그러니까 어떤 애를 넣는다, 그것만 뽑고, 어떤 애를 넣지 말아라, 그걸 뺀 나머지를 뽑고. 이렇게. 23번도 됐죠? 그 다음에 30번. 26번이다. 야,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데, 봐봐. A 주사위, B 주사위, C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나오는 눈의 수를 뭐 하는 거야? 곱하는 거지. 근데 이걸 곱했을 때 무슨 수가 돼야 돼? 니네 짝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조건이? 짝수가 꼭 있어야 되지. 그 말을 좀 더 좀 더 우리가 멋있게 쓰면 적어도 하나의 짝수가 있어야 된다잖아. 짝수가 하나 있어도 되고 두 개 있어도 세 개 있어도 되니까. 그러면 아까 말했지. 적어도 하나의 짝수가 있다고 하면 짝수가 한 개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다 세기 힘드니까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 그치. 적어도 하나가 짝수일 때를 구하느니 차라리 이 상황에 반대를 구해서 빼버리는 게 좋아요. 근데 반대는 모두 뭐일 때? 그치.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모두 홀수는 구하기 편해요. 왜냐면 여기서 홀수 나오는 경우는 세 가지고, 두 번째도 세 가지고, 세 번째도 세 가지라서
이게 27가지거든. 아까 그 문제랑 똑같네. 그러면 전체 경우는 6개, 6개, 6개니까 6의 3제곱이 얼마였다고? 216. 여기서 똑같네. 답도 똑같네. 그렇죠? 280 아니다. 189 이렇게 하시면 돼. 그렇지? 이렇게. 얘들아 만약에 이거 곱해서 홀수 구하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아 방금 했구나. 방금 했지. 어차피 넘어가.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6번도 그러면 된 거고. 이거 글을 잘 읽어야 돼. 봐봐. B지점과 C지점. 여기에 지금 도로가 몇 개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도로를 추가하는 건데 우리의 목표는 A지점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럼 저번 시간에 했던 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A에서 지금 D로 가는 건데 지금 일단은 A에서 D로 갈 때 이렇게 될 수 있지. 첫 번째는 A에서 D로 바로 갈 수 있니? 그건 안 되지. A에서 갈 수 있는 게 B를 거쳐가지고 어디로 가거나 D로 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어디를 거쳐서 C를 거쳐서 D로 가거나. 근데 문제는 여기다 이제 길을 너희가 만들 거니까, 그죠? 여기다 길을 만들 거니까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어디를 들려서 C를 들려서 그 다음에 D를 갈 수도 있고요. 반대 상황이 될 수 있지. 여기서 일단 C를 먼저 들렸다가 이제 B로 갔다가 B에서 D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경로가 맞아? 여기에다 길을 몇 개 만들지 가정해보자. 여기다 길을 X개 만든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계산해볼게. A에서 B로 가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길. 2가지. B에서 C, B에서 D는 3가지.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몇 가지 케이스? 이게 어제 했던 거잖아. A에서 B로 가는 건 몇 가지예요? 2가지. B에서 C 몇 가지죠? 우리가 X개라고 가정을 했지. 이거 X개. 그 다음에 C에서 D는 써있잖아. C에서 D. 2가지. 그래서 뚜루루 곱하면 여기 몇 X?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A에서 C로 가는 건 3가지고 C에서 B로 가는 것도 우리가 X로 가정했고 B에서 D로 가는 건 3가지. 곱하시면 몇 X? 9X. 다 했죠. 이제 마지막 A에서 C로 가는 거는 3가지, C에서 D로 가는 건 2가지, 6가지. 이거 다 합친 게 얼마 나와야 된다는 거야? 142개. 그러니까 뚜루룩 다 더하면 13X에다가 얘랑 얘랑 더하시면 12.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142. 그러면 이렇게 넘기면 130이 되고 약분하면은 X가 몇 개면 돼? 10개. 길이 10개.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 배웠던 건데 문제가 약간 이제 좀 다른 거죠. 그래서 30번은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35번. 180을 소인수분해하면 일단 이렇게 쪼개도 되지. 이게 90 곱하기 얼마지? 90은 또 3 2개에다가 2 하나에다가 5 하나로 쪼개지니까 이렇게 되거든. 어쨌든 소인수분해를 하시면 180은 소인수 작은 것부터 쓰는 거야. 2의 몇 제곱이에요? 제곱. 2 2개 있고 3은 몇 개? 2개 있죠. 5는 몇 개 있어요? 했죠. 근데 우리가 일단 첫 번째는 뭘 찾아야 돼? 짝수가 다시 말하면 뭐의 배수? 2의 배수. 우리가 저번에 말했죠. 2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직거리는 2를 아예 안 뽑거나 1개를 뽑거나 2개를 뽑거나, 그렇죠? 이렇게 3가지인데 지금 여기서 얘를 선택해서 풀어도 되고 얘를 해도 되는데 지금 2의 배수를 만들려면 얘 선택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렇게 되면은 2를 안 뽑은 거야. 2의 배수를 만들려면 2를 적어도 하나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2를 1개만 뽑거나, 얼른 들어오세요. 2를 2개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2가지라고. 얘는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3가지죠. 3 안 뽑고 3 하나 뽑고 3 2개 뽑고. 얘는 안 뽑고 하나 뽑고. 그래서 이거는 아무거나 해도 되니까 3가지고 빨리빨리 얘는 2가지. 그래서 몇 가지야? 12가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 이제 감이 좀 오지. 틀리신 분 잘 보셔야 돼요. 야, 3의 배수. 3의 배수는 3을 적어도 하나 뽑아야 되니까 얘는 아무거나 선택해서 해도 돼. 3가지. 근데 여기서는 얘 선택하면 안 되잖아. 얘랑 얘 중에 선택해야지. 얘랑 얘. 하나를 뽑거나 2개를 뽑거나. 그래서 2가지고 마지막에 몇 가지야? 2가지. 그래서 얘도 몇 가지예요? 12가지입니다. 합치면 답은 24.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그죠? 기억하시죠? 요거. 배수. 그러면 일단 40번까지는 됐는데 거기 뒤에 이제 41번 보세요. 얘들아, 여기서 출발해서 일로 가는 거거든? 근데 막 진짜로 막 이렇게 갈 때 이렇게 세면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 각 이 코너,
다시 말하면 갈림길마다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계속 하나씩 누적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잘 봐. 문제가 최단거리니까 오른쪽으로 왔다가 이렇게 돌아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면서 무조건 어디로만 내려가야 돼? 밑으로만.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만 가야 돼. 오른쪽으로, 아래쪽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되니까. 그럼 물어볼게. 여기까지 A에서 올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야? 하나죠. 왜냐면 일로 올 수밖에 없잖아. 이거 돌아올 수 없잖아요.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야. 그래서 여기다 1을 쓰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하나씩 세는 거야.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한 가지. 그치? 그 다음이 중요해. 여기까지 오는 방법을 구할 텐데 원래 그냥 이렇게 오거나 두 가지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세지 말고 바로 직전에 꼭지점에서 일로 오거나 바로 직전에 꼭지점에서 이렇게 와야 되잖아. 여기서 오고 여기서 올 때는 얘랑 합쳐서 여기다 써주면 돼. 다시 한번. 이 꼭지점에 오려면 여기에서 일로 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일로 와야 되잖아. 여기서 오거나 여기서 오진 못하지.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있어 꼭지점의 개수 있지. 이게 한 개잖아. 합쳐서 여기다 쓰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 전체 경우의 수가 그냥 나오게 되는 거야. 직전 꼭지점에 있는 숫자를 더해서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두 가지야. 이해 가지? 봐 또. 얘들아, 여기에 오려면 왼쪽에서 이렇게 와야 되지. 이렇게 올라와 못 올라와? 못 올라오죠. 역방향이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방법은 이거를 더해서 그냥 여기다 딱 쓰면 돼. 이것만. 여기는 얼마 써야 될까? 3. 그렇지, 3 쓰는 거야. 이렇게랑 더하면 돼. 얘 둘이 더해서 3. 이걸 계속 하시면 돼요. 여긴 몇 써야 돼? 여기. 린지 저거 또 머리에 삥 꽂고 있어. 늦게 와가지고. 여기 얼마? 1. 여기도 몇이야? 1. 그러니까 여긴 다 1이야. 그냥 드드드득 쓰면 돼. 여기 몇이에요? 4. 여기는? 오케이. 여기 몇 개야? 여기. 3이지. 왜냐면 이렇게 올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못 오잖아. 여기 와야 되니까 여기 있는 숫자가 그대로 오는 거야. 여기는? 그치. 여기는? 오케이. 여긴 7이지. 여기 19지. 이렇게 합쳐서. 여기는? 여기. 그쵸, 7이죠. 이렇게밖에 못 오잖아. 여기는? 그치. 그래서 결론이 26까지다. 이게 되게 편해. 안 그러면 이거 처음부터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 알겠죠? 이렇게 가는 거야. 일단 이게 잘 봐. 여기요. 보세요. 니네 한번 물어볼게. 여기서 일로 가는 거거든. Q 들렸다가 P 갈 수 있나요? 네. 최단거리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최단거리로 갈 때 Q에 들렸다가 그 다음에 P를 거쳐갈 수 있어요? 안 되지. 야, 맞아. 안 되는 거 맞지? 그러면 거꾸로 돌아가야 되잖아. P 들렸다가 Q 들릴 수 있어? 그것도 안 되지. 그러니까 P, Q를 동시에 들릴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우리는 A에서 B로 갈 때 그냥 둘 중에 한 군데만 거쳐가야 돼. P를 거쳐서 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A에서 어디를 거쳐서? Q를 거쳐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경우의 수를 더하는 거야. 그럼 일단 여기서 일로 가는 경우를 세보자고. 여기서 출발해서 일로 가는 거야. 여기까지 오는 경우 몇 가지? 여기까지 오는 경우는? 여기는? 두 가지죠. 여기 몇 가지야? 여기 몇 가지? 여기요, 여기. 여기. 그래서 A에서 P로 오는 경우 몇 가지? 3가지. 근데 솔직히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그냥 세도 돼. 이거는. 어쨌든 여긴 3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3가지. 됐죠? 이렇게 세는 거야, 구간은.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걸 지우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출발해서 일로 가는 겁니다. 여기 몇 가지예요? 여기서 출발이에요. 한 가지. 여기는 한 가지. 그죠? 여기서 일로 가는 거니까. 여기는 그래서 여기서 일로 가는 게 몇 가지? 4가지. 싸가지. 그래서 이렇게 12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뭐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이제 A에서 Q로 가는 거 해봅시다. 또 지우고. 여기서 일로 와야 돼. 야, 근데 다 봐. 여기서 일로 가는 거랑 여기서 일로 가는 거랑 어때 보이냐? 똑같아. 여기서 일로 가는 경우는 똑같잖아. 이게 두 칸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가는 걸 여기서 일로 가는 거랑 같으니까
여기서 썼던 거 그냥 재활용. 알겠죠? 재활용.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요거 셉시다. Q에서 B로 가는 거야. 아유, 이거 나중에 되면 다 외워서 푸는데 지금 초등 1학년이니까. 여기는 몇 가지?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여기는 한 가지. 한 가지. 여기는 한 가지.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두 가지. 여기는 여기 세 가지죠. 이렇게 오니까. 마지막 여기는 여섯 가지. 예, 여섯 가지. 그래서 보통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은 이걸 다 외워놔. 귀찮아가지고. 이 봐. 창문 모양이지, 창문. 여기서부터 일로 가는 거는 여섯 가지예요. 요거랑 테트리스에서 제일 좋은 거 있지. 테트리스 제일 좋은 게 뭐야? 일자. 이게 제일 좋잖아. 테트리스 제일 좋은 거. 요게 만약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잖아. 그럼 이건 다섯 가지야. 그러니까 요 칸수보다 하나 더 많아요. 경우의 수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하품을 하면 안 되지. 다섯 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면 다섯 칸이네. 네 칸인 줄 알았어요. 이게 미안해. 다섯 칸이잖아요. 플러스 1을 해서 여섯 가지야. 항상 그래. 요거 몇 가지겠어? 안 세도. 요거 세 칸짜리는 몇 가지예요? 이거 네 가지입니다. 알고 계시면 조금 편해요. 그래서 빨리 셀 때 여기서 일로 가는 건 얘가 몇 칸 가는 거야? 그냥 일자로 된 거.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그냥 세 가지인 거야. 이 창문은 몇 가지야? 창문 여섯 가지야. 그러니까 이걸 외워두시면 세 가지 곱하기 여섯 가지니까 18가지. 그리고 P로 거쳐가는 것도 똑같아. 봐. 이렇게 되는 건 이거 몇 가지야? 이렇게 돼서 일자 두 칸짜리니까 세 가지. 여기서 여기도 일자 세 칸짜리잖아. 이거 몇 가지야? 네 가지. 다닥 곱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조금 편해요. 알겠지? 근데 원래 이제 숫자 쓰기 하는 건데 귀찮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쓰셔도 됩니다. 하나만 연습해보고 갈까요? 거기 43번 한번 풀어보세요. 43번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창문 모양이거나 일자로 된 거는 그냥 외워서 좀 풀면 빠르고 그 밖에 좀 모양이 이상하면 다 구하시는 게 제일 나아요. 이 문제는 지나야 되는 거야? 지나지 못해 않아야 되는 거야?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를 못 지나가요. 공사니까. 그러니까 요 길이나 요 길 요런 거 다 끊어진 거야. 안 지나가. 이거 다 치워. 여기 Q도 못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 끊어졌어. 그렇죠? 이 길은 쓰면 안 돼. 이 빨간색 길 쓰면 안 돼. 그러면 이건 그냥 노가다를 하셔야 돼. 일단 해보자. 다 적어봐야겠네. 자, 일단 이렇게 할게. 여기 오는 경우 몇 가지지? 이게 다 1이야, 다. 그냥 1 일단 써놓고 시작해. 다 1이야. 여기 기본. 여기 있어야 되지. 여긴 3이겠고 4이겠고 5이겠고죠. 여기 얼마일까요? 3이죠. 여기는. 그렇죠. 됐어요? 잘 봐. 이 빨간색 길이 없는 거야. 그러면 물어볼게. 여기 경우의 수가 몇 가지지? 여기까지. 여기 오는 경우의 수. 6가지인가? 여기. 얘들아, 여기 그렇지. 한 가지지. 왜냐면 여기 오려면 왼쪽에서 올 수 없으니까 어디서 올라와요?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여기서 일로 와야 되잖아. 방법이 이거는 역방향으로 가는 거고 얘는 길이 없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와야 돼서 한 가지가 그냥 이렇게 딱 전달돼. 여긴 쉽지. 여긴 몇 가지야? 여기요. 여기. 6가지지. 맞아요? 여기도 길이 없어요. 여기 몇 가지야? 그렇죠? 여기 10가지. 여기는 15가지. 됐지? 여기 몇 가지지? 그렇죠? 여기 몇 가지? 그치, 이게 10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오려면 바로 직전에 여기에서 오거나 여기에서 와야 되는데 길이 없으니까 여기에서만 와서 이 10만 이렇게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여기는 그치, 여긴 11지. 그죠? 여기는 여긴 10가지라고 써야 맞는 거지. 여기는 21. 여기는요. 그렇지, 15. 근데 여기는 25개. 이렇게 와요. 그래서 마지막 합쳐지니까 46까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길 끊어진 문제는. 그렇죠? 이렇게. 길이 끊어졌다. 뭐 그런 것이지. 그래서 그 세 가지 유형은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41, 42.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40번대에서 넘어가서 자, 44번부터 54번까지였죠? 44부터 54번까지 질문. 50번. 51. 또 51, 51, 54. 요거 51, 54. 또 53은 괜찮고 그러면 됐고. 56. 4개. 56은 뭐야? 56은 선생님이랑 좀 이따 같이 한번 하고요. 50, 51, 54만 일단 하자. 그러면 일단 숙제는 다 되는 거지. 얘들아, 요거 한번 해보자고. 얘들아, 보시면 다시 한번 해볼게. 잘 봐. CP3 같은 경우는 우리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지? 뭐부터 써야 돼? 10부터. 그 다음 하나씩 줄여서. 요거죠. 10명 중에 3명 뽑아서 나열하 세우니까 처음엔 10명, 9명, 8명.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건데 이거를 문자로 쓰면 NP 예를 들어서 2라고 해봐. 그럼 잘 봐야 돼. 얼마부터 곱해야 돼? 그 다음에 요거보다 하나 작으니까 표현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2개입니다. 알겠죠? 만약에 이게 n 플러스 2, p, 3 이렇게 나와 있어. 3은 무조건 불가능해. 이렇게 2개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얘는 일단 처음에 누구 곱해야 돼? n 플러스 2. 그리고 얘보다 하나 줄어드니까 n 플러스 1 이렇게 곱하셔야 됩니다. 문자로 나와 있어도. 알겠죠? 이런 식이야. 그래서 저기 왼쪽에 있는 걸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시면 돼요. 여기 봐. n 플러스 2부터 몇 개 곱하는 거야? 3개. 그러면 이거는 처음에 n 플러스 2. 그 다음 게 뭔데? n 플러스 1 하나씩 줄여주는 거야. 또 하나. 그냥 n이지. 좌변이 요거고 우변은 12가 앞에 있고 np이잖아. 그러면 n 곱하기 또 얼마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약분 되겠잖아. 이렇게. 그렇죠? 더 이상 약분 안 되니까 이제 펼쳐서 풀어야지. 요거 전개하시면 2차 방정식이네. 3n 플러스 2고 오른쪽은 얼마지? 12n 마이너스 12. 그치? 그래서 다변을 넘기면 n제곱에 너희들 잘하는 거 나왔네. 14. 이거 근이 누구랑 누구예요? 2랑 7이죠. 근데 잘 봐야 돼. 이거 답 2개 쓰면 큰일 난다. 니네 이 우리가 NPR이라고 했을 때 이 R값이 얘보다 더 크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게 중요하다. 이거 맨날 까먹어. R값이 얘보다 큰 말이 안 돼. N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것보다 더 많은 애를 뽑아 나열해. 그치? N값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N값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같아도 되긴 하니까. 이런 식의 성질이 성립하기 때문에 얘랑 얘 중에 다 쓸 수 있나요? 이건 다 되네요. 그죠? 뭘 넣어도 상관없네. 2를 넣어도 되고 7을 넣어도 되고. 그래서 얘네 둘이 뭐 하면 돼? 더하면 돼. 그래서 답이 일단 9, 즉 5번입니다. 근데 가끔 보면 이 R값이 얘보다 더 크게 생길 때는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왜 자꾸 이걸 강조하는 줄 알아? 내가 시험 때 틀렸거든.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풀다가 다 써가지고 조심하셔야 돼요. 아마 지금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귀뚱으로 안 듣고 나중에 틀려온 놈이 있을 거라고. 그래놓고 나한테 그러겠지. 선생님이 실수했어요. 실수가 아니야 이건. 배은 망도가 큰 것이지. 얘들아 똑같은 문제네. NP3 어떻게 써? n 곱하기 n-1 곱하기 또 n-1 플러스 3 곱하기에다가 NP2 n 곱하기 n-1. 그치? 오른쪽은 5에다가 뭐 이렇게 많아? n 플러스 1. 그 다음 뭐야? 하나 더. 양변에 공통인 인수가 있다. n 있다. n. 지워. 약분. 너도 꺼져. 너도 꺼져. 됐지. 그렇게 해서 이제 풀면 되죠. 얘 전개하시면 n제곱에 마3 n 플러스 2 맞지? 맞아 린지야. 저 뒤에 내가 쳐다볼 때마다 딴짓하고 있네. 볼 때마다 딴짓하죠. 됐어요? 이거 없어지네. 이거 넘기면 그래서 n제곱에 이거 됐고 나려오니까 마이너스 5n에다가 상수항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이네. n값이 6 나오고 또 뭐 나오지? 1이에요?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맞지 여기서는. 근데 이거는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이죠. 음수가 안 되지. 자연수인지 6만 됩니다. 답이 5번. 됐죠? 알겠지? 계산?
이런 거는 뭐 그냥 산수지. 54번. 얘들아 일단 이거부터 할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보자. 근과 계수의 관계. 두근의 합은 뭐분의 뭐예요? 두근의 합. 10분의 두근의 합. 두근의 합. 이게 두근의 합 표현한 거지. 맞아요?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합. 실제로 두근을 합치면 얼만데?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NCR이 얼마구나. 10이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엔 두근의 곱. 두근의 곱은 10분의 10분의 a분의 c니까 이게 다 c야. 마이너스 3에다가 np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두근의 곱인데 두근의 곱을 실제로 해보니까 얼마예요?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6. 그래서 NPR이 얼마예요? NPR. 그치. 20. 여기까지 됐지? 됐나요? 된 거 맞아?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니네 지난 시간에 내가 NCR 설명하다 보고 뭐라고 했냐면 NCR은 N개 중에 R개를 뽑기만 하는 거죠. 이거는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계산할 때는 잘 들어. 먼저 원래 NPR을 먼저 계산한 다음 순서대로 나열을 한 다음에 이걸 뭘로 나눠야 된다 그랬어. 이렇게 돼요. 그렇죠? 당연한 거야. 이렇게. 알겠니? 근데 이거를 좀 더 유식하게 생각해 보면 잘 보세요. NPR은 N개 중에 R개를 뽑아가지고 순서대로 나열한 거고 NCR은 R개를 뽑기만 한 건데 이걸 이렇게 나눠버리면 R 팩토리얼이 왼쪽에 넘어가고요. 얘를 분모로 이렇게 남기면 이렇게 식이 되거든. 이게 R 팩토리얼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P를 C로 나누면 R 팩토리얼만 남아야 돼. 그래서 이 식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P를 C로 나누면 R 팩토리얼만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처럼 시험에 아마 이렇게 나올 거야. NPR이 얼마인지를 알려주고 NCR이 얼마인지도 알려줘.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눠봐야 돼. 알겠죠? 근데 누가 위로 가냐면 P가 위로 가. P가 값이 더 많아요. 나열까지 다 해야 되니까. 근데 C가 좀 작아. 얘는 뽑기만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걸 약분하면 이게 정확하게 R 팩토리얼만 딱 남습니다. 이게 얼마지? 착하지? 이게 얼마야? 얘가 얼마죠? 나누면 얼마지? 야, 몇 팩토리얼이 2냐? 몇 팩토리얼이에요? 2 팩토리얼이 2지. 그래서 여기서 R 값이 얼마인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알 수 있어.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듣는 것 같은데 이 새끼들 불안한데. 그래서 R 값을 가지고 N 값 구하러 가는데 N을 이거보다 이게 더 식이 편하지? 여기다 꽂아서 넣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NP2를 계산하는 거야. NP2가 얼마 나왔냐면 20이 나왔거든. NP 방금 했던 거 NP 어떻게 써야 돼? N부터 그 다음 하나 더 N-1 이게 얼마지? 20. 이거 전개하지 마시고요. 자연수와 그거보다 더 하나 더 작은 수가 곱해서 20이 됐대. 누구랑 누구겠어? 5하고 3이다. 그럼 바로 찾으시면 돼. 따라서 N값이 5로 확정됨. R값은 2였음. 답은 뭐 쓰래? 더한 값 쓰래. 7. 이렇게 풀어요. 중요하다. 요 중에 요중 중요하다고. 알겠지? 요중 중요. 됐어요? 됐나요? 린지 핸드폰 넣어. 여기 들어야 돼. 핸드폰 가방에 넣어. 또 책상 위에 쓸데없는 거 다 빨리 집어넣어. 뭐 소풍아. 야, 뭐 이렇게 많이 샀어. 감동난. 저녁에요. 그건 그런데. 그건 뭐야? 계란 김밥이야? 디너쇼냐? 디너쇼? 앞에 노래 부르고 막 밥 먹고 있고. 이걸 노래처럼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 어디 갔어? 왜 안 들어와?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유나 왜 안 들어와? 얘들아, 55번 문제예요. 응? 거기 책에 55번 있죠? 이게 이제 증명 문제인데 교과서에 아마 있을 건데 요거는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P랑 C가 나오면 분수식으로 써가지고 그냥 통분만 하면 되는데 P랑 C가 나오면 분수식으로 쓰라고. 왜요? 그 다음에 통분만 하면 돼. 한번 봐봐. 보면 돼. 보면은 별거 아니네 이런 느낌. 자, 일단 여기 보면은 이거랑 이거랑 같아지는 걸 증명하라 그랬거든. 안녕하세요. 뭐야 또 뭐야? 다강정이다. 그래서 일단 봐. 여기 n 곱하기 돼 있고 여기 왼쪽에 보면 n 빼기 1 컨비네이션 r-1이 있거든. 이거를 우리가 분수식으로 한번 써야 돼. 앞에 n은 그대로 두고 이거 어떻게 쓰는지 다 알아야 돼요. 어떻게 써요? 분수. 분자에 얼마 들어가요? 분자 대답해 빨리. 분자에 누구야? n-1의 r 팩토리얼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앞쪽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얘네 둘이 뭐 한 거? 뺀 거. 알겠지? 뺀 거. 그러니까 여기가 둘이 빼는 거 다 알지? n-r 팩토리얼이야. 그리고 여기 뒤에 팩토리얼이 하나 더 들어가는데 그게 r-1의 팩토리얼 맞죠? 아니 뭐가 근데 NCR이 뭐냐고. NCR 근데 알파 팩토리얼 위에가 얼마냐고요? 이거라고요. 맞아?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뺀 거잖아. 외워야지. 그 다음에 요거 이거잖아요. 맞아요? NCR이? 자, 그럴 수도 있겠다. 잠깐 다시 여기부터 갈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앞서갔나 봐요. NCR은 N개 중에 R개를 뽑는 거고 N개 중에 R개를 뽑는 과정은 일단 나열을 먼저 한 다음에 뭘로 나눠준다고 배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알지? 근데 우리 NPR을 분수식으로 써봤잖아. NPR 분수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분수 N 팩토리얼에 N 마이너스 얼마지? R 팩토리얼이지? 이게 NPR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 NPR을 뭘로 나눴지? R팩. 그러니까 여기 분모 자리에 R팩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NCR. 그래서 외울 때는 N 팩토리얼이 위에 얘네들이 뺀 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P랑 똑같아. 근데 P 말고 하나 추가되는 게 여기 뒤에 있는 R 팩토리얼로 여기 분모를 나누는 과정이 하나 더 추가된다고. 알겠죠? 이걸 기억하시고 이렇게 나온 것도 똑같아. 앞에 있는 거 팩토리얼, 둘이 뺀 팩토리얼, 뒤에 있는 팩토리얼. 그래서 분모는 팩토리얼이 2개고 위에는 요거 하나. 이렇게. 알겠지? 여기까지? 됐죠? 그렇게 해서 일단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잘 봐야 돼. 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너희 똑똑하니까 해보자. 저기요, 잘 보세요. 아가씨들, 아저씨들하고. 이렇게 곱하면 얼마게? n 곱하기 그렇지. 이게 n 팩토리얼이지. 그래서 얘는 n 팩토리얼로 바꿀 수 있겠네. 맞죠? 이렇게. 됐냐고. 됐지? 그리고 잘 봐. 여기 있는 요거는 그냥 쓸 거야. 자, 요게 n-1 팩토리얼인데 여기다 내가 r을 하나 추가했다. 지난 시간 설명 들었으면 다 알아야지. 여기 r. 이렇게 둘이 곱해서 뭐가 돼? 그렇죠. 그러니까 r 빼기 1 팩토리얼에 r 팩토리얼을 만들기 위해서는 r을 한번 곱해도 되잖아. 근데 분모에다가 하나 곱했으니까 당연히 분자에도 똑같이 뭐 해줘야 돼? 여기 곱해줘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합쳐서 n 팩토리얼로 완성해주고 얘는 그대로 한번 그냥 쓰고 얘가 r-1 팩토리얼인데 여기다 r을 한번 곱해주면 얘가 이제 r 팩토리얼이 된 거예요. 대신에 여기는 분자에 뭐가 더 생겨? R. 그걸 여기 뒤로 빼서 이렇게 쓸 거야. 그래 놓고 봤더니 요게 뭔지 알아요? 요게 바로 NCR입니다. 맞잖아. N 팩토리얼 둘이 뺀 거. 그래서 요걸 NPR로 고치니까 얘가 NCR 곱하기 얼마나 똑같은 거야. 이렇게 증명이 된다 이거예요. 그게 요 과정이에요. 이렇게 요 과정이 쭉 갑니다. 이거 증명합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지금 말이 가르칠 게 많은데 니네 이것도 봐봐. NCR을
분수로 다시 한번 써봐. 분자가 얼마 된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R 분자요. N n 팩토리얼, 그죠? 분모는 N n-r 팩토리얼. 맨 마지막에 몇 팩토리얼? R 팩토리얼. 근데 보통 니네가 이걸 보면 이렇게 바꾸는 건 이제 쉬울 텐데 이걸 보고 이렇게도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이렇게 바꿀 때 기준이 있어. 위에는 팩토리얼이 몇 개 있지? 밑에는 2개. 그런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요 안에 있는 요 녀석하고 여기 있는 요 녀석을 더해봐. 더하면 얼마예요? 둘이 합치면? N 팩토리얼. 그치. 그게 위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녀석의 특징이 뭐냐면 분수고 분자에 있는 팩토리얼 하나고 분모는 팩토리얼이 2개인데 그 팩토리얼 안에 있는 요 녀석을 더하면 그 위에 있는 팩토리얼이 딱 맞춰 떨어져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여기가 10 팩토리얼이 있어요. 근데 여기 앞에가 7 팩토리얼이고 여기가 3 팩토리얼이야. 그럼 이거를 C로 다시 바꾸세요라는 문제가 있다고. 그럼 앞에가 얼마겠어? 10. 뒤에는 3. 어차피 곱하기는 그리고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으니까 요거는 10C7이라고 써도 돼, 안 돼? 돼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통 분수식으로 나와 있을 때 아, 얘랑 얘랑 합치니까 분자가 되네. 그럼 얘가 컨비네이션으로 다시 바뀌어. 그래서 위에 있는 거 하나, 뒤에 있는 거 하나. 얘를 써도 상관없어.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쓰면 돼. 똑같이 떨어집니다. 요걸 알고 계시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증명을 해볼 거야. 이걸 할 수 있어. 봐. 이게 좀 어렵지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어려운 것도 아니야. 됐다 치고 우리 집 고양이도 해요. 시켜봤더니 잘하더라고. 이거 분수식으로 써보자. 어렵지 않아. 되게 쉬워. 겁내지 마. 분수식으로 일단 쓰는 거야. 얘가 n-1이니까 여기 위에다 얼마야? n-1 괄호에 팩토리얼이고, 그죠? 그 다음에 얘에서 얘를 빼면 얼마지? 마일은 어차피 같이 빼비니까 n-r의 팩토리얼, 맞지?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요 녀석의 팩토리얼만 쓰는 거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더하기가 있고요. 여기도 분수거든요. 또 분수를 써봐. 별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위에가 얼마야? n-1의 팩토리얼. 요 앞에는 둘이 뭐 한 거야? 뺀 거지. 근데 봐봐. 이걸 빼면 n-r-1 팩토리얼이지.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엔 뭐예요? 이거야. 분수가 2개 있지. 이걸 하나로 합쳐야 돼. 그러려면 분모가 어때야 되지? 같아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 분모를 통분할 거예요. 분모를 뭐 한다고? 통분.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 다 배웠어. 봐봐. 요 녀석하고 이거 잘 봐.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같아 달라? 다르지. 얘를 같게 해야 되거든. 근데 여기에다 1 더한 게 얼마야? 얘야. 그쵸? 여기다 1을 더하면 얼마? 제. 그러면 여기 다음 걸 하나 더 곱해주면 다시 말하면 니네 4 팩토리얼에다가 5 곱하면 얼마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만약에 문자가 n 빼기 1이야 팩토리얼. 그럼 여기다 n 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지? 그치. 이 개념이지. 그거를 쓰는 거야.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는 요 앞에다가 얘보다 하나 더 큰 애가 n-r이지. 그걸 얘를 땅 곱하면 얘네들이 통합돼서 어떤 값이 되냐면 n-r의 그렇지. 이해를 하는구나.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 분모에다가 얘를 곱할 때 당연히 분자에다가도 똑같은 걸 뭐 해줘야 돼? 곱해줘야 돼. 이렇게 통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 앞에 거는 얘랑 같아지게 된 거고 그 다음 요 뒤에 것도 맞춰줘야 되거든. 근데 r-1팩하고 r팩 중에 얘가 좀 크잖아.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야 r팩이 될까를 생각해 보면 여기다 얼마 곱해야 돼요? 그쵸. 여기다 r 한번 곱해주시면 돼요. 여기다 r. 그러면 얘가 r 팩토리얼로 되거든. 근데 여기도 분모 자리에다가 얘를 그냥 곱할 수 없잖아. 분자에다 똑같이 어떻게 돼? 알겠지? 그래서 앞에 것도 n-r 팩토리얼 통분된 거고 뒤에 것도 r팩으로 통분된 거니까 이제 뭐 하면 돼? 합쳐주면 돼요. 합치면 끝납니다. 알겠죠? 합쳐. 되게 쉬워. 합치면 일단 앞에 거는 n-r 팩토리얼로 통분이 됐고요. 뒤에 있는 거는 r 팩토리얼로 통분이 이렇게 됐으니까 괜찮고 얘랑 얘랑 이제 뭐 하면 돼? 더하면 돼. 더할 때 같은 게 있어였어. 인수 중에. 이거랑 이거랑. 똑같으니까 묶어. n-1의 팩토리얼로 이렇게 묶어. 그 다음에 중괄호 하나 치고 여기서 묶여지고 남는 게 뭐예요? 그 다음 여기서 묶여지고 남는 거.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그래서 뭐만 남아? 그런데 여기 n-1 팩토리얼인데 n이 또 곱해졌네. 그럼 얘네들이 곱해서 뭐 돼? n 팩토리얼이 돼. 다 아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위에는 n 팩토리얼이 된 거고 분모 앞쪽에는 n-r 팩토리얼이 된 거고 뒤에는 얼마가 돼요? 그럼 이거를 c로 바꾸면 몇 c 몇 ncr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냥 통분이야. 그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써놓습니다. 빨리 메모 정리해놔. 시간 3분. 정리. 빨리 써놔. 지금 뭐해? 보지도 않을 거. 전 봐요. 빨리 정리해놔. 또 나한테 기억이 안 나요 모르겠어요. 헛소리하면 죽는다 진짜.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 자빠져 자거나 딴짓하고 있다가 안 듣고 필기도 안 해놓고 나중에 가서 몰라요. 까먹었어요. 다시 알려주세요. 죽어 진짜. 알려주세요. 안 알려줘. 이거 듣고 끝내. 진짜 안 알려주실 거예요? 한 대 맞걸 머리통 다 뽑아버릴 거야 그냥. 머리카락이 아니라 머리통을 뽑을 수가 있어. 정말 진짜 아주 호러 무비를 찍을 줄 알아. 빨리 정리해. 교과서에 증명이 나올 거라고. 알겠니? 네모칸 치기도 나오고. 이거 뭐하러 또 물어봐. 한번 배우면 다 된 거지. 그래도 선생님이라면 학생이 모를 때 알려주시는 이거는 한번 해볼까요? 보세요. 3명의 학생 A, B, C가 분식집에 가서 김밥, 라면, 쫄면, 우동, 떡볶이 5가지 메뉴 중에서 각자 한 개씩을 주문하려고 한다. 3명이 서로 다른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의 수인데 보세요. 일단 사람이 있습니다. 맞죠? 사람이 있죠. A 사람, B 사람, C 사람. 자, 간단해. 어렵게 생각하지 마. A가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을 고르는 게 몇 가지 종류? 5가지죠. 그 다음 B는 같은 거 뽑으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얘는 몇 가지야? 4가지. 얘는 몇 가지야? 3가지. 이러면 끝나요. 그게 60가지야. 그잖아. 너무나 단순한데 이거를 교과서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놔. 그러니까 애들이 헷갈려 한다고. 잘 보세요. 여기에 사람이 그냥 앉아 있어. 사람이 테이블에 이렇게 셋이 앉아 있어. 음식이 지금 몇 개 있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명. 오케이. 요 5개의 음식을 여기다가 나열하면 그 사람이 그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3사람이 음식을 고르는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5개 음식 중에 3개를 뽑아가지고 여기다 차례대로 뭐 하는 거야? 나열하는 거야. 그치? 그렇게 생각해도 돼. 5개 음식 중에 3개를 뽑아서 나열합니다라고 해서 굳이 공식화시키면 5개 중에 3개를 뽑아가지고 나열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보통 안 써. 그냥 바로 A가 먹고 싶은 음식 5개 중에 하나, 얘는 4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그래서 그냥 뚜르륵 곱해서 끝내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걸 막 억지로 쓰려고 하면 안 돼. 이거 필요 없어요. P는 쓸 일이 없어. 알겠지? 이렇게. 하나만 풀어볼까요? 그 뒤에 문제 하나 있어요. 59번. 요거 한번 해봐. 이게 난처하다고 처음에는. 이게 이제 팀을 구성하는 거잖아요. 5명이 남녀나. 봐봐. 남자가 5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경우는. 그러면 생각해봐. 여자 5명을 여기다가 일렬로 나열하면 그잖아. 여자 5명을 여기다 그냥 일렬로 쭉 나열하면 그 나열되는 경우마다 남녀 짝꿍이 다르게 구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게 마치 남자 5명이야. 일렬로 서봐 남자들. 여자들한테 자기랑 짝하고 싶은 애한테 가서 서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여기에 올 수 있는 여자 수는 몇 가지예요? 5가지. 그 다음 여기는? 그렇지. 이런 식이야. 여기는 3가지, 여긴 2가지, 여기 1가지. 그래서 이렇게 곱하시면 이게 마치 나열하기인데 이걸 나열시킨다는 게 결국 남녀를 짝꿍을 맺어준다는 거랑 똑같은 거지. 5팩토리얼은 외우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많이 나와요. 5팩토리얼이 얼마일까? 120이야. 이거 외워놓으세요. 그래야 좀 편해. 왜냐하면 너희가 6팩토리얼 같은 거 계산할 때는 5팩토리얼에다가 6 한 번 더 곱한 거니까 120을 외우고 있으면 여기다 6만 곱하면 돼.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좀 빠르니까 요거는 암기를 해두시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요거는 남녀 구성을 이렇게 나열해주면 되는 거야. 120까지. 됐지? 자, 기본적인 나열은 이제 이런 문제고 뒤로 넘어가 보세요.
63번을 일단 한번 풀어봅니다. 자, 웬만하면 맞았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할게. 얘들아, 요거는 그냥 나열하기가 아니라 자연수를 만드는 거지. 네 자리 자연수 만드는 거잖아요. 요 맨 앞에가 중요해. 이게 중요해. 여기가 누가 못 들어가야 돼? 그치, 여기 0 금지야. 이게 중요해. 근데 이 뒤에는 0이 들어가도 되거든. 그래서 요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몇 자리수 만들 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숫자를 쓸 때 원래 숫자는 6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쓸 수 있는 건 몇 종류밖에 없어. 5종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1을 썼다고 하면 4개가 남는데 여기는 0이 들어가도 되니까 방금 안 했던 0 하나를 포함시켜서 여긴 다시 몇 가지야? 5가지지. 그쵸? 그 다음 여긴 몇 가지야? 4가지. 여기는? 위에 가죠. 그죠? 이렇게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릿수 만들 때는 맨 앞에 0이 안 온다가 기본. 답은 300. 오케이, 그럼 이해 갔다고 치고 그 뒤에 거 하나 풀어보세요. 64번. 야, 잘 들어야 돼. 이 문제에는 조건이 몇 개 걸렸을까? 응? 몇 개 걸렸을까요? 조건이 몇 개 걸린 문제일까요? 네 자릿수를 만들면서도 짝수를 만들라고 했을 때 조건이 몇 개? 2개 걸린 거야. 2개. 조건이 2개 걸렸다. 니네가 생각해야 되는 조건이 몇 개라고? 2개라고. 보통 조건이 2개가 걸리잖아. 2개를 동시에 다 처리하기가 힘들어. 하나를 먼저 정해놓고 나서 나머지 하나를 정하는 거야. 하나를 먼저 정하고 나머지 하나 정하는 거야. 야, 잘 들어. 둘 중에 계산이 편한 애는 나중에 하는 거고 계산을 못하는 것부터 먼저 따져보는 거라고. 그래야 마지막에 가서 계산을 한단 말이야. 이게 기본이야, 기본. 조건이 학교 시험 가면 3개씩 걸려요. 그럼 뭐부터 처리하느냐? 계산이 어려운 애부터 처리하는 거야. 마지막은 계산을 할 수 있게끔 놔두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4자리수니까 첫 번째 조건은 여기에 누가 오면 안 돼? 0 오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는 뭐가 와야 돼? 짝수만 와야 돼. 그래서 조건이 2개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부터 해결을 해놓고 얘를 보던지 아니면 얘부터 해결을 해놓고 얘를 보는 건데 이거는 뭐부터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나는 요거부터 했어. 짝수. 얘들아, 짝수가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숫자가 몇 종류야? 0, 2, 4, 6이지. 그치? 근데 문제가 있어. 여기다가 0을 써버리면 저 앞에 0 써? 못 써? 못 써. 그쵸? 근데 2, 4, 6을 쓰면 아직 0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기다가 0을 쓰는 경우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게 케이스가 몇 개로 나눠져? 아니, 4가지인데 가장 더 크게 나누면 여기다 0을 쓸 거냐 0이 아닌 값을 쓸 거냐가 나눠진다고. 그래서 얘를 2가지로 분류를 해놔야 맨 앞에를 고민하는 게 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거를 2가지로 나눠서 푼다고.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여기에 뭐가 올 때? 0이 딱 올 때. 두 번째는 여기에 뭐뭐뭐 올 때. 2 아니면 4 아니면 6이 올 때. 이 3가지. 그럼 해볼게. 여기 0이 써있다. 그럼 0은 이제 없는 거야. 그럼 남은 게 몇 개예요? 6개.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6가지. 그 다음 여기는 5가지, 여긴 4가지. 그래서 합쳐서 이 케이스는 몇 가지? 120 가지가 되는 거지. 200이 아니고. 됐죠? 그 다음 여기 2, 4, 6 중에 하나를 써. 일단 여기에 쓸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3가지야. 2를 쓰거나 4를 쓰거나 6 쓰거나 3가지라고 그냥 해놓을게. 만약에 나 2를 썼다고 치자고. 그럼 2를 썼어 지금. 그럼 남은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지만 여기다가 쓸 수 있는 이 숫자는 0이 빠지고 써야 되니까 실제로 쓸 수 있는 숫자가 몇 가지예요? 5가지예요. 그 다음 여기는 그치, 하나가 빠졌지만 여긴 다시 0을 써도 상관이 없으니까 다시 5가지. 그 다음 여기 몇 가지야? 4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1의 자리도 3가지 종류로 쓸 수 있으니까 3가지가 있는 거지. 맞아요? 그렇게 해서 빵빵빵 빵까지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야? 얘네들이 곱하면 100, 여기다가 3 곱하면 토탈 몇? 300. 그래서 합쳐 420이야. 됐어? 조건이 2개 걸리면 뭐부터 처리할지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계산이 만약에 가능한 조건이라면 그걸 나중에 하는 게 좋은데 이건 둘 다 뭐 계산할 게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일단 처리를 하는데 넷 중에 하나가 와. 근데 앞에가 이제 0이 걸쩍거리니까 그냥 이렇게 나눠서 푸는 거야. 여기다 0 쓸 때, 여기다 0 아닌 값 쓸 때.
그럼 맨 앞에를 결정하는 게 확실하게 정해지잖아. 알겠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조건이 붙을 때 대충 알아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무슨 조건? 이걸 왜 맨 처음 배우는 줄 알아? 그치. 중요하고도 어렵지는 않은데 만약에 이웃합니다라는 말이 들어있잖아. 그럼 이거부터 처리해야 돼. 이게 최일순위야. 무조건 이 상황부터 처리하고 나머지를 풀어야 돼요. 어떤 문제는 맨 앞에는 남자고 맨 뒤에는 여자고 오고 얘랑 얘는 붙어 있어야 돼. 즉 이웃해야 되라는 조건이 있으면 앞에 오고 뒤에 오고 나중에 처리고 이웃하는 경우가 최우선 처리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려줄게. 브라질 가보고 싶다. 나는 근데 도둑 맞을까 봐 못 가고 있어요. 남미. 총 맞아. 무서운 나라잖아. 얘들아, 이 6개를 나열하는데 원래 아무 조건이 없으면 이 6개를 나열하면 6팩토리얼이에요. 근데 문제가 이웃합니다라는 조건이 붙었잖아. 이웃이 무슨 뜻인지 알지? 얘네 셋이 다 어떻게 돼? 붙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웃한다 그러면 이거를 한 묶음으로 묶어서 보는 거예요. 이 기본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얘는 몇 가지? 브라. 아니네. BAL이네. 브라가 아닙니다. BAL이에요. 너무 좋아한다. 자,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렇게. 그래서 BRL이 한 묶음. 그럼 남은 게 뭐야? BA네. 죄송해요. 제가 수학 선생님 하니까 몰라요. BAL이네. 그럼 뭐뭐 남아요? R 또 Z I. 이렇게 남네. 그래서 이게 지금부터 한 덩어리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배열된다고 생각하면 돼. 묶으니까. 그래서 요 네 개를 나열하면 몇 가지예요? 4팩토리얼. 됐지? 그리고 잘 들어야 돼. 요걸 이해를 해봐. 요 4팩토리얼을 안에다 나열해 보면 B, A, L이 묶여진 게 맨 앞에 오고 그 다음에 R이 오고 Z가 오고 I가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R이 맨 처음에 오고 여기는 요 B, A, L이 두 번째에 오고 Z가 오고 I가 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24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왜냐면 얘네가 붙어있긴 붙어있지만 B, A, L 요 세 개가 요 안에서 자리를 바꿔도 되잖아. 어? 자리를 바꿔도 되잖아. 야, 꼭 B, A, L이어야 돼? 아니지? A, B, L이어도 되고 저기요, 요 녀석이 셋이서 자리를 바꾸면 몇 가지 경우 나와? 그렇지, 몇 가지? 6가지지. 3팩토리얼 가지만큼의 자리를 바꿀 거 아닙니까? 3개가.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해도 뽀시락거리지 마. 누구야? 그만 먹어. 빨리 닫아. 하나, 둘. 빨리. 됐어? 뽀시락 하지 마. 얘네 셋이 자리를 바꾸면 몇 가지라고요? 3팩까지 6개. 요거 하나당 몇 가지가 더 생기는 거야? 요거 하나당 몇 개가 더 생기냐고. 6가지. 그럼 얘도. 그럼 이거 다 계산할 거야? 요만큼마다 3팩까지씩 더 생기니까 실제로는 4팩 곱하기 몇 팩 하면 돼? 3팩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웃한다라는 조건이 나오면 묶어. 그리고 마지막에 걔네 안에 있는 애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를 추가해서 곱해. 여기까지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 없지? 이웃한다는 조건이 오면 묶으라고. 그리고 그게 맨 먼저 해야 되는 거야. 묶어. 선생님, 저는 쟤랑 꼭 같이 앉고 싶어요. 나와요? 해보세요. 이웃한다는 묶어야 되고 저기 어른 4명이 무슨 인조인간은 아닐 거 아니야. 다 다른 사람입니다. 나와요? 안 나온 사람들인데. 이게 설명 한 번 듣고 딱 나와야 되는데. 이거 4명을 다 뭐 해야 돼? 묶어요. 그래서 얘를 한 덩어리로 보는 거야. 한 명으로 그냥 치환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게 몇 명이에요? 몇 명입니까? 묶어놓으면? 5명. 저기요, 진정하시고 N+1명. 그렇잖아.
여기 한 명으로 보라고. 그럼 얘네들을 나열하면은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묶여있는 상태로도 얘네들 안에서 자리를 바꾸면 4명이서 자리 바꾸면 몇 가지? 4팩토리얼 가지가 더 생기는 거야. 근데 요게 200, 800, 2880. 요게 얼마죠? 424. 약분을 먼저 해야지. 한 개 들어가고 120. 두 개 들어가죠. 그러면 n 플러스 1 팩토리얼을 해서 120인데 이게 잘 생각해야 돼. 이런 거 계산할 때 연산해야 되는데 이게 120이거든. 그럼 120을 거꾸로 곱해봐. 1 다음에 2 다음에 3 다음에 4 다음에 어디까지야? 즉 5팩토리얼이 120이지? 그잖아. 쭈루루 곱해보면. 그래서 얘가 얼마여야 돼? 5여야 돼요. 따라서 n 값은 얼마일 수밖에 없다. 4일 수밖에 없다. 아, 애들은 4명입니다. 이렇게 돼요. 됐죠? 요게 이웃하는 나열이야. 가장 기본. 나열의 가장 기본 조건. 이웃 조건. 자, 그럼 이웃 조건이 이제 됐다고 치고 뒤로 넘어가면 이웃하지 않는 조건이 있는데 와, 이게 진짜 중요해. 74번. 멕시코로 갑니다. 근데 요새 이 학원이 악의 근원이야. 여기 오면서 모든 나의 개인 사생활이 없어졌어. 주짓수를 수련하러 갈 수가 없어, 진짜. 주짓수 언제 문제는 너희 방학 특강하면서 주짓수를 못 갔어. 이번에. 정말. 나중에 배워보세요. 여자분들 배워보세요. 왜냐면 내가 너희보다 작은 여자분한테 기절한 적이 있어요. 간지 한 2달 됐나?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근데 여자분인데 너희만 해. 조그매. 와, 조그만데 그분이 한 8년 정도 브라운 벨트라 그래요. 브라운 다음에 이제 끝이 블랙 벨트. 브라운 정도인데 와, 나는 깜짝 놀랐어. 이게 힘으로 안 돼. 어쩌다가 이제 내가 뭔가 졸려서 목이 졸렸나 그랬을 거야. 목을 이렇게 졸렸는데 선배 합기도 2단계예요. 대단하다. 목 졸렸는데 나는 참아야지. 죽어도 항복 안 하고 하는데 기억이 없어. 그러더니 누가 내 다리를 들고 막 다리를 털고 있는 거야. 기절했으면 이렇게 피를 머리에 보내야 되나 막 다리를 들고 털어주고.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렇습니다. 무서워요, 주짓수. 알겠지? 이렇게 멕시코. 야, 여기 보면은 이건 이웃하는 거야, 이웃하지 않는 거야? 그치? 이웃하지 않는 조건은 잘 들어야 돼. 잘 들어. 이웃하지 않는 조건은 지금 내가 말하는 대로밖에 못 풀어. 이상한 헛짓거리 하지 말고 그냥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애가 누구랑 누구야? M하고 X랑 뭐지? 됐어요? 얘네들은 지금 붙어 있으면 돼, 안 돼? 얘네들은 붙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첫 번째. 나머지를 먼저 나열한다. 이게 중요해. 나머지를 먼저 나열한다. 지금 남은 게 뭐지? 2하고 I랑 C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M, X, O가 떨어져 있으려면 그 사이사이에 이런 애들이 중간에 있어야 돼. 그래서 요 애들을 먼저 나열하는 거야. 근데 요 3개를 먼저 나열하면 몇 가지 경우예요? 그치, 3팩토리얼 6가지죠. 여기까지 이해가 가지? 자, 그럼 잘 들어봐. 이 3팩토리얼 중에 하나를 내가 써볼게. 맨 처음에 2가 오고 그 다음에 I가 오고 그 다음에 C가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2가 온 다음에 C가 오고 I가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몇 가지가 생긴다고? 6가지가 생기는 거야. 근데 이걸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요거 하나만 대표로 한번 해보자고. 만약에 이렇게 이제 썼어. 그러면 여기 맨 앞자리 그리고 얘랑 요 사이자리 얘랑 요 사이자리 요 사이자리에서 자리가 몇 개 있냐면 4개 있어. 이 4개의 자리에다가 M, X, O를 넣어야 돼. 만약에 여기에 같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이웃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를 먼저 나열을 해두고 그 3개를 나열하면은 사이자리가 몇 개 생겨? 4개. 그 4개 자리에다가 쟤네들을 하나씩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봐. M이 들어가는 자리가 몇 가지야? 4개. 그래서 4가지. M이 들어가는 자리. 그럼 M이 만약에 여기에 들어갔다 쳐. 그러면 X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몇 개 남았어? 3가지. 이렇게. 그럼 X가 뭐 이런 데 들어갔다 쳐.
그러면 5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사이에다가 넣게 되는 경우가 24가지인데 야 이거 하나만 해봤더니 이게 24가지가 나와. 얘도 몇 가지가 나오겠어? 24, 다 24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종류가 방금 했던 6가지였고 그때마다 중간중간에 안 치는 경우가 24가지. 그래서 답 쓸 때는 나머지를 먼저 나열해서 6가지, 3팩이죠. 그리고 그 사이자리가 4개니까 거기다가 하나씩을 넣는 경우가 24가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143입니다. 알겠어요? 얘들아 다시 한번 말할게. 만약에 어떤 문제에 이웃하는 애들도 있고 이웃하지 않는 애들도 있어. 조건이 2개가 같이 걸렸어. 그럼 뭐부터 처리하는 거야? 이웃하는 애들부터 처리해야 돼. 알겠지? 걔네 일단 묶어놓고 이웃하지 않는 애들을 해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75번을 한번 도전해보세요. 자, 여학생 5명이고 남학생 3명이니까 누구를 이웃하지 않게 한다? 남학생을 이웃하지 않게 한다. 그러면 일단 누구부터 나열해? 여학생 5명을 나열합니다. 몇 가지 경우? 5패까지. 5패까지는 몇 가지? 120가지. 그럼 여자 1번, 여자 2번, 여자 3, 여자 4, 여자 5까지가 이렇게 나열이 돼 있다고 치면 사이 자리가 몇 가지 자리예요? 6개나 나옵니다. 이 사이. 5명이 나열되면 그 사이 자리는 6개야. 그러면 남자가 지금 3명인데 남자 이름을 A, B, C라고 지어놓고 요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몇 가지야? 6자리.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그 다음 사람 4가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를 나열하고 사이 자리가 6개니까 차례대로 나열을 해주면 이렇게 곱해져요. 얘만 곱하면 얼마인데 벌써? 120. 그러니까 120 곱하기 120이니까 얼마라고요? 14,400이 된다. 알겠죠? 이렇게 처리입니다. 자, 답은 4번이에요. 4번입니다. 찍지 마시고. 얘들아, 의자에 앉는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자, 사람이 몇 명이냐면 4명입니다. 봐. 얘들아, A한테 의자를 하나 줘. 야, 의자 네 거 들고 다녀. B한테도 의자를 하나 줘. 야, 의자 네 거 엉덩이에 붙이고 다녀. C한테도 의자를 하나 줘서 붙이고 다녀. D한테도 의자 하나 줘서 붙이고 다녀. 비느자가 몇 개 남아요? 4개 남습니다. 비느자. 자, 잘 들어. 경우에서는 특별히 다르다 같다라는 말이 없는 한 죽은 거는 무조건 똑같은 애로, 살아있는 애는 무조건 다른 걸로 보는 거야. 여기 의자 4개가 같은 의자야, 다른 의자야? 여기 의자 4개가 같은 의자예요, 다른 의자예요? 여기 의자 4개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같은 의자예요, 다른 의자예요? 같은 걸로 봅니다. 그냥 그렇게 약속했어. 알겠지? 의자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써있네, 같은 의자. 어쨌든 이 의자는 구별이 돼야 돼. 다음과 같이잖아요. 응? 알겠지?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지금 문제의 조건은 A, B, C, D가 이웃하지 않아야 되잖아.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 맞냐고? 떨어져 있지? 그럼 누구 먼저 나열해야 돼? 비느자 4개부터 나열해야 된다고. 근데 비느자 4개가 같은 의자야, 다른 의자야? 너 이 의자 4개 나열하면 몇 가지 경우야? 한 가지예요, 한 가지. 4팩이 아니야. 4팩은 서로 다 그냥 그렇대. 여기 저기 보세요. 이거 분비색이 똑같거든? 다른데요? 똑같아. 요거 순서 바꿔봤자 어때? 다 똑같잖아. 한 가지야. 그러니까 같은 물건을 나열하세요는 그냥 한 가지밖에 없어. 바꿔봤자 그대로니까. 알겠지? 같은 거니까. 그래서 요 비느자 우기지 말고 그냥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냥 받아들여. 할 수 없어. 미안해. 나도 억울했어요. 요 4가지를 나열해봤자 그냥 한 가지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의자, 비느자를 4개 나열해. 이게 만약에 다른 거면 4팩까지 나열인데 똑같은 거니까 그냥 한 가지야. 그럼 요 사이 자리가 몇 개 생기지? 5개가 생기죠. 그러면 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가지? 5개. 얘는 3개, 2개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5, 4, 3, 1. 알겠지? 이거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 문제는 의자를 일단 사람한테 준다고 생각하면 좀 편해. 의자는 사람 주고 그럼 비느자가 4개인데 얘네들이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비느자를 먼저 나열해야 되는구나. 나열해봤자 어차피 한 가지. 그리고 사이 자리가 5개니까 5, 4, 3. 답은 얼마?
120까지. 이렇게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78번. 자, 하나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됐나요? 자, 봐. 문제 읽어봤지? 지금 남학생이 3명, 여학생이 몇 명이에요? 7명. 걔네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요? 7명을 쭈루룩 나열하는 거죠. 맞지? 그치? 7명 나열하는 건데 조건이 뭐냐면 왼쪽 끝에랑 오른쪽 끝에 누구만 놔야 돼. 그럼 당연히 이 조건부터 처리해야지. 근데 이게 계산이 쉽잖아. 여기에 올 수 있는 남학생은 몇 가지 종류? 3가지요. 맞죠? 3가지. 그 다음에 여기에 올 수 있는 남학생은 몇 가지야? 2가지. 여기까지 돼? 그럼 남학생 2명을 앞뒤에 까는 경우는 끝났지. 그럼 현재 인원 남은 게 남자 1명에 여자 몇 명 남았어? 근데 얘네들은 뭐 누가 사이에 있고 이런 조건 없잖아. 그냥 자유롭게 여기다 뭐 하면 돼? 나열해주면 돼. 이거 나열한 5명 나열하는 경우 몇 가지야? 5팩이죠. 이건 계산이 되니까 마지막에 밀어두는 거죠. 됐어요? 5팩이 얼마라 그랬지? 120. 그러니까 6 곱하기 120입니다. 720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뒤에 남자가 오는 조건이 붙었으니까 그거부터 처리하시고요. 가운데는 계산 처리를 그냥 팩토리얼로 할 수 있으니까 처리하시고. 알겠죠? 됐지?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이게 그냥 대충 그렇구나라고 넘어가면 계속 똑같아. 안 풀려. 영원히. 그러니까 설명할 때 이런 경우는 이렇게 풀어야지를 머릿속에 외워두라고. 알겠죠? 기본 유형. 그래야 늘어요. 자, 10분 있다가 합시다. 그러면 이제 순열이 누구누구 사이에 누구가 들어가라. 이런 조건이에요. 누구누구 사이에 누구를 넣으란데 이거는 뭐 설명이 필요 없고 일단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돼. 한번 봐봐. 89번입니다. 교과서에 있어요. 이거 진짜 안 가르쳐도 알아서 풀어도 되는데 일단 한번 해볼게. 지금 여기 보면은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을 포함해서 6명이니까 얘네들 말고 아마 4명이 더 있을 거야. 반드시 이렇게 이름을 써놓는 게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6명이야. 조건이 이번엔 좀 특별한데 A와 B 사이에 1명만 들어간대. 그치? A와 B 사이에 1명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푸는지 잘 들어야 돼. 일단 A랑 B에 대한 조건이니까 A, B를 데리고 와. A, B. 그 다음에 여기에다 빈자리를 하나 만들어. 여기 사이에 반드시 누가 1명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누가 들어갈지를 먼저 고민하는데 생각해보면은 이거 4개 중에 하나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애를 뽑는 경우가 몇 가지야? 4가지입니다. 4가지.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1명 넣는 거야. 예를 들어보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럼 기억을 넣었다고 치는 거지. 얘네 쓴 거야. 그리고 나서 얘는 더 이상 벌어지면 돼, 안 돼? 막 이런 사이에 다른 애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순간부터 얘는 이제 붙어있는 애가 되니까 한 덩어리로 묶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한 덩어리. 그리고 남은 애가 이제 누구 남냐면 니은 남고 디귿 남고 리을 남는 거야. 그럼 이건 몇 명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4명. 그치? 4명. 그러면 요 4명을 나열하면 몇 가지 경우야? 4패까지 24가지가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잘 들어봐. 우리가 지금 2가지 계산을 했는데 요 기억, 니은, 디귿, 릴 중에 가운데다 넣을 사람 하나를 뽑는 4가지가 일단 계산이 된 거고. 그러면 가운데 넣고 얘를 한 덩어리로 묶으니까 하나, 둘, 셋, 4개인 셈이라서 그걸 나열하면은 4패까지만큼이 나열이 된 거야. 그럼 이제 계산이 끝났느냐? 아니야. 하나가 더 남았어. 뭐가 남았냐면 요 묶인 애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 근데 이 문제는 얘네 셋이 3팩토리얼로 나열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가운데는 기억이 고정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의 자리를 바꿔도 B가 맨 앞으로 가고 A가 맨 뒤로 가는 것밖에는 안 바뀌어. 그래서 여기서 자리 바꿈이 몇 가지 경우 생겨요? 2가지. 그래서 안에서 자리 바꾸는 게 2가지밖에 안 돼서 마지막에는 2만 곱해서 끝내야 됩니다. 가운데 들어갈 놈 뽑고 전체적으로 몇 가지인지 나열하시고 저 묶어놓은 애들끼리 자리를 바꾸는데 3팩이 아니라 여기는 앞뒤만 바뀌니까 2팩이에요. 2가지인 거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24가지에다가 2 곱하고 4 곱해. 얼마니? 24 곱하기 그냥 8 하면 되겠네. 8, 6에 40, 4, 8에 32니까. 82. 그치? 192. 192. 됐죠? 이렇게. 사이에 껴넣을 때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 가운데 끼래 먼저 결정하고 묶어놓은 애들끼리 나열하고 뚜루룩 나열하고. 질문?
그럼 연습 한번 해봐야 돼. 그 뒤에 문제 있거든. 생각을 해보자. 아이고야. 야, 이거 지금 S랑 그쵸? P 그다음 또 누구 있지? E, C, I, A, L 서로 다른 7개의 문자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조건이 S랑 P 사이에 몇 개를 넣는 거야? 2개 넣는 거죠. 이게 봐봐. 여기다 이제 2개를 넣는 거야. 몇 개 넣는다고? 2개. 2개. 여기 넣을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입니까? 예? 여기 넣을 수 있는 문자 5가지. 그 다음 여기는 니네 이거 잘 들어. 이렇게 5 곱하기 4를 해서 20가지를 써보면 처음에는 이 C도 있지. 그 다음에 가다 보면 C2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것까지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됐지? 그러면 여기는 이제 안에서 2개가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까지 한 몇 가지? 20가지. 그러면 당연히 요거를 지금부터 한 덩어리로 뭐 해야 돼? 묶어야 되죠. 그리고 당연히 S랑 P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도 있지. 마지막에 곱하기로 하고. 지금은 여기에 2가 들어갔다 치고 C가 들어갔다고 쳐서 갈게. 그러면 하나 남은 애가 누구냐면 IAL. 그래서 이거 하나 둘 셋 4개가 나열되니까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 그리고 S랑 P가 자리를 앞뒤로 바꿔도 되니까 2가지가 더 생겨요. 그래서 지금 가운데 2개의 순서까지 해서 나열하는 게 20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한 덩어리로 묶고 나머지 4개를 팩토리얼로 만드시고 S랑 P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어요. 이렇게 40 곱하기 24 됐지? 그래서 답이 몇 번이라고요? 960 됐지? 요렇게야. 그럼 됐어. 사전식 나열을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지 마. 이제 이거 처음 듣고 끝내. 별것도 아니니까. 자, 갑니다. 1, 2, 3, 4, 5를 한 번씩만 써가지고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를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썼을 때 78번째. 이거 직접 써봐도 돼요. 78번 쓰면 되지. 답이 나오긴 할 거 아니야. 선생님 친구 영범이 얘기했나요? 네, 했어요. 우리 영범이가 경우의 수를 참 좋아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경우의 수를 너무 좋아하는데 경우의 수 말고 다른 문제는 풀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시험만 나오면 경우의 수만 먼저 풀어요. 답이 그때 300 몇 개인가 380 몇 개인가 진짜 셌어요. 맞췄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시험지를 보면 진짜 다 써 있어요. 확 써 있어. 문제는 그거 빼고 다 틀렸다는 거지. 그 친구 잘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부터 5까지를 한 번씩만 써도 안 쓰는 잘 봐. 이거를 78번 다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잘 보세요.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5번째가 자리가 있어. 근데 우리가 숫자를 작은 것부터 쓸 때 맨 앞에 일단 1부터 쓸 거 아니야. 그리고 나면 여기 이제 4개를 채워 넣는데 니네 생각해봐. 2, 3, 4, 5, 4개를 여기다 두르륵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여기에 몇 가지 경우가 생기냐? 예? 2, 3, 4, 5를 여기다 순서대로 나열하면 몇 가지가 생겨? 24가지가 생기지. 4팩이니까. 그 말이 뭐냐? 1로 시작하는 숫자는 총 24가지 종류가 있다는 얘기야. 1로 시작하는 건 24개야. 근데 우리가 세려는 건 몇 번째 찾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78번째는 1로 시작하는 걸 지나서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게 그냥 24개 나오겠구나라고 해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2로 시작하는 애들이 또 나와. 그 다음 거니까. 그럼 얘도 몇 개가 있겠어? 얘 24개입니다. 근데 우리가 찾는 거 아직 멀었잖아. 깡충 뛰어가. 3으로 찾아봐. 3으로 가는 건데 3으로 가는 거는 몇 개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누적하면 토탈 몇 개 나온 거죠, 숫자가? 72개. 그런데 우리가 찾는 건 이제 78번째지. 그러면 이제 4로 시작하는 애들 중에서 그 내부에 이제 우리가 찾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4로 시작하는 것부터는 다시 안으로 이제 들어가 봅니다. 야, 4로 시작하는 것들 중에 가장 맨 처음에 나온 애는 여기에 뭘로 시작하는 애야? 1로 시작하는 애야. 그러면 여기에 이제 2, 3, 4가 있잖아. 요 3개가 여기 수르르 나열되면 이게 몇 가지 경우 나와요? 306가지 됩니다. 2, 3, 음매. 아, 2, 3, 5죠. 음매가 아니라 2, 3, 음매. 지금 여기까지가 몇 개였지? 70? 여기까지가 몇 개예요? 78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거는 4, 1로 시작하는 애들 중에 가장 어디에 있는 거? 끝에 있는 거. 그죠? 그치? 왜냐면 여기까지가 토탈 78개니까 4, 1로 시작하는 거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4일로 시작하는 것 중에 가장 크게 구성되는 애. 마지막에 있는 거. 그러면 지금 숫자가 2, 3, 5가 남았잖아. 가장 큰 걸 만들려면 여기에 이제 뭐 들어갈 때야? 그치. 그 다음은? 그렇지. 그 다음. 요게 가장 마지막에 오는 애예요. 그래서 요게 바로 우리가 찾으려는 가장 큰 78번째 숫자지. 요렇게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큰 걸음으로 깡총 뛰어가서 그 다음 안에 있을 것 같으면 그 다음 안에 자리를 잡아줘. 어렵지 않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사전식 나열이라는 건데 94번을 한번 해보십시다. 94번. 해볼까요? 나오네. 천천히 하세요. 자, 일단 가장 큰 것부터 쓰는 거니까 8로 시작한 애가 몇 개예요? 그죠? 이거 차라리 큰 것부터잖아. 맞지? 큰 수. 야, 문제 안 읽냐? 작은 것부터 쓰는 사람이지. 큰 것부터야. 이거 24개 나오죠. 여기도 24개겠지. 여기도 24개인데 여기까지 하면 몇 개 돼버리지? 72개. 그죠? 그럼 방법이 두 가지야. 여기 마지막 거에서 거슬러 올라가도 되고요. 네? 여기서부터 내려가도 되고. 뭘로 하지? 내려가 보자. 일단 여기까지가 48개. 그럼 이제 우리가 찾는 건 요 4로 시작하는 거 안에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에 가장 큰 게 남은 숫자가 지금 뭐뭐 남냐면 0하고 2하고 6하고 8 남아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수 중에 가장 큰 놈이 누구지? 아니죠. 거꾸로 쓰는 거지. 큰 거부터. 그잖아. 그러나 가장 큰 거부터 쓰려면 여기에 가장 큰 게 누구야? 8 들어가야 돼. 이렇게 시작하는 게 몇 가지? 6가지. 그럼 여기까지 하면 몇 개예요 지금? 54개. 또 가야지. 또 갑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는 4로 시작을 하고 8로 시작하는 거 끝나고 그 좀 작은 거 8로 시작하는 거 좀 작은 게 누구야? 여기. 그치 6으로 시작하는 거. 이런 애도 몇 개겠어요? 6개.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몇 개야? 60개. 뭘 더 가야 돼? 자, 깡총 한 번 더 뛰어. 4로 시작하고 그 다음으로 큰 게 누구예요? 6 다음에. 그렇지 여기가 2죠. 얘도 몇 개? 6개. 그럼 여기까지 몇 개야? 66. 그치? 그 다음에 깡총 뛰면은 72로 올라가 버리니까 2로 시작하는 것 다음에 이제 뭘로 시작하는 게 등장을 하죠? 그쵸? 여기 다음에 이제 0이 오거든?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 3개 중에 이제 요 녀석 가장 큰 게 올 때가 얼마예요? 여기가 가장 크게 올 때. 8. 그럼 이런 게 몇 개? 이 2개죠. 남은 거 2개를 나누면 2개. 여기까지 몇 개야? 우리가 찾는 건? 그러면 끝났네. 그러면 우리가 찾는 거는 4, 바로 쓸게요. 0, 요거보다 바로 작은 게 누구지? 6. 그리고 땡땡인데 이것도 2개니까 여기까지 셌을 때가 딱 70이네. 그러면 이렇게 된 것 중에 그나마 가장 작은 걸 쓰면 되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 남은 숫자가 지금 누구랑 누구 남냐면 8하고 2 남았으니까 그나마 가장 작은 애를 써야 되니까 여기다가 2 쓰고 그 다음 8 써야 돼. 요게 우리가 찾는 그 라인에서 가장 마지막에 오는 거야. 그래서 4, 0, 6, 2, 8이라고. 큰 거부터 쭈르르 내려가니까 여기까지 생 게 68개고 그 다음에 6으로 시작하는 애 중에 마지막 거. 알겠죠? 이렇게 해서 세시면 됩니다. 자, 하나를 더 해볼까요? 조용. 1로 시작하는 애들이 먼저 다 나와야 될 거잖아? 이거 몇 가지라고요? 24개. 그 다음에 3으로 시작하는 애들이 또 다 나올 거야. 여기까지만 해도 몇 개? 그러니까 벌써 일단 48이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뭘로 시작하는 애? 뭐 이런 애들은 그냥 듬성듬성 넘어가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24개야. 여기까지 하면 벌써 몇 개예요? 72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쟤는 72보다 한참을 더 가야 돼.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 드디어 7이거든요. 7로 시작한 애 중에 가장 먼저 나온 애가 누구야? 1. 이런 애들도 그냥 바로 넘어가. 몇 가지? 6가지. 그럼 여기까지가 78개. 그 다음에 7로 시작한 애들 중에 여기가 3인 애가 나오겠죠. 요 놈도 몇 개? 그렇지, 여기도 6가지. 근데 아직 멀었죠. 아니지, 아직. 그다음 여기가 이제 70, 80 4가지가 된 거고. 그리고 나면 얘가 이제 뭘로 바뀌어? 5로 바뀌죠. 그 순간 내가 이제 찾는 애가 드디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생긴 애 중에 그 다음 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누구야? 이것도 다 지나가야 돼. 그럼 얘가 2가지 나와요. 여기까지가 86가지고 그 다음에 요 다음 게 뭐가 나오지? 그쵸.
그리고 나서 가장 처음 나오는 게 누구야? 1, 9. 요게 이제 우리가 찾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하나 더 하시면 80 몇 번째? 7번째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두루룩 내려갑니다. 됐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사전식 나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헝가리? 없어요? 혹시 헝가리 가실 분은 알려주세요. 야,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인데 일단 이거 봐. 모음 모르는 놈들 있어. 여기 모음 뭐뭐 있어? A, U, U 먼저 차례대로 쭉. 그다음 뭐야? Y 모음이에요? 아니죠. 모음 몇 개 있지? 모음 이거 왜냐면 저번에 어떤 애가 틀려. 모두가 아니라 모음은 뭐야? A랑 E. 그쵸? 이렇게 5개입니다. 이거 말고는 다 뭐예요? 자음이에요. 혹시 틀릴까봐. 작년에 이거 모음 몰라서 틀려온 애가 있어. 미치겠어 진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인데 지금 조건은 양쪽 끝에 뭐가 와야 되지? 모음. 근데 이게 적어도 하나 모음이니까 모음 오고 자음 올 때도 있고 자음 오고 모음 올 때도 있고 모음 오고 모음 올 때도 있어. 다 구할 수 없잖아. 그래서 그냥 차라리 반대. 여기도 뭐 오고 여기도 뭐 오는 경우. 그래서 요거를 전체에서 빼자고. 전체는 7팩토리얼이에요. 7팩토리얼 얼마게? 6팩이 얼마였지? 720, 5팩이 얼마지? 120, 그럼 여기다가 6 곱하면 720. 하기 싫어진다. 잠깐만. 이거 얼마야? 오! 5040. 대박. 우와,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5040. 5040이래요. 7팩. 얘들아, 그러면 여기다 자음 넣고 여기다 자음 동시에 넣어야 돼. 여기에 자음이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모음 저기서 2개 있었으니까 5개 중 하나. 여기는 그러면 넷 중 하나. 그래서 5 곱하기 4 하시고 남은 거는 그냥 조건 없이 추르륵 다 뭐 하면 돼? 나열 처리하시면 돼요. 5팩 처리하시면 돼요. 얼마예요? 120 곱하기 20이니까 2,400. 2400. 그래서 빼시면 됩니다. 얼마지? 2600 빼니까 2640인가요? 이렇게 되네요. 그렇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적어도가 오면 반대로 구해서 뺀다. 2640이에요. 그렇죠, 맞죠? 29번이지.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인 한 줄로 세우는데 일단 남학생 4명은 이름을 A, B, C, D로 이렇게 지어두시고 여학생은 기역, 니은, 디귿으로 지어두시고 조건이 뭐냐면 적어도 저봐 린지 또 핸드폰 본다. 저거는 아유 내가 쟤 뭐 하나 쳐다보면 핸드폰하고 딴짓하고 자고 있고 셋 중에 하나네. 핸드폰하거나 딴짓하거나 자고 있어. 딱 3가지야 경우의 수가. 셋 중 하나야. 셋 중 하나. 적어도 2명의 여학생이 이웃한다의 반대는 아무도 이웃하지 않는다. 이웃하지 않는 조건 아까 했어 안 했어? 했지. 어떻게 하라 그랬지? 남은 인원을 먼저 나열하고 사이에다 넣는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 경우 중에서 7개 나열하면 몇 가지예요? 7팩토리얼. 이거 아까 얼마였지? 5040. 여기서 빼는 거예요. 뭘 빼냐면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마다 어떻게 푸는지를 알고 계셔야 이런 경우를 풀지. 여학생이 지금 3명이니까 일단 얘네를 먼저 나열한다 그랬죠? 얘네 먼저 나열하는 경우가 몇 가지냐면 4팩토리얼 가지입니다. 그럼 그 4팩토리얼을 한번 보면 A, B, C, D 만약에 순으로 나열이 돼 있다고 치면 이게 이제 24가지가 있을 텐데 사이 자리가 몇 개? 5개라고. 그럼 이 여자가 사이 자리에 앉아야 되니까 5개 중에 하나씩 골라가면 돼요.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하시면 됩니다. 맞죠? 그러면 다 이웃하지 않게 앉은 거야. 이것도 계산하시면 24 곱하기 60이니까 이렇게 하면 얼마야? 1440 나와요. 그래서 이게 1440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는 이웃하는 경우가 남지. 3600이야. 알겠죠?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일단 적어도라는 조건도 있고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도 있는데 해석해보면 다 우리가 이제 배웠던 대로 푸는 거지. 하나만 이제 더 하고 끝냅시다. 갑니다. 이 2개 이상이면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다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차라리 반대로 푸는 게 훨씬 빠르다. 그래서 이 녀석의 반대는 2와 n 사이에 문자가 몇 개 있거나 한 개만 있거나 아니면 아예 없거나, 그죠? 두 가지 케이스로 계산을 한 다음에 전체에서 뭐 하면 돼요? 빼시면 돼요. 이렇게 푸는 게 제일 현명하지. 일단 전체 경우는 서로 다른 6개를 나열하니까 토탈 6팩토리얼 몇 가지? 720가지입니다. 맞죠? 거기서 이제 빼는 건데 두 가지를 빼는 거잖아. 하나는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결국 얘랑 뭐 하겠다는 얘기야? 이웃한다는 얘기지. 이웃하는 거 배웠잖아. 2랑 n이랑 묶어서 한 덩어리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5팩토리얼을 먼저 하고 묶여져 있는데 이렇게 앞뒤를 바꾸시면 몇 가지가 더 생긴다? 두 가지. 그럼 240가지. 그리고 나서 한 개 들어갈 때도 했잖아. 얘네들 중에 하나를 골라내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4가지. 그쵸? 그 다음에 얘네를 한 묶음으로 묶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P가 여기 들어갔다고 치면 남은 게 C 아니면 I랑 L 남는데 하나, 둘, 셋, 4개를 나열하면 몇 팩? 그리고 마지막에는 2랑 n이 순서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몇 개가 더 생겨? 이거야. 이거 얼마야? 24 곱하기 8이니까 얼마예요? 192. 그치? 192. 둘이 합치면 400? 20? 30인가요? 그러네요. 32. 됐죠? 그래서 720에서 432 빼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 288. 이렇게 됩니다. 알겠어요?